개념이야면 이해가 안 되죠.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국세청이 그런 데 관심 갖는 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그 국내 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게 지금 작년까지 연간 100조 원 이상, 예, 한 200억, 300억 불 정도까지. 1,200~300억 불이 해외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정도가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저기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좀 관리해 보자고 해서 아마 네.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사실은 일반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 네네, 거였는데 300까지도 또 어떤 나라는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2배, 3배까지 되는 해외 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가 이게 투자를 하니까 그걸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고 아마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의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애초에 기대한 대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로 예를 들면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보완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 어디 담당 부서가 할까요? 이걸 금융위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취지가 뭐냐면 해외에서는 그때 됐고 해외에서는 2배, 3배까지 네, 우리나라 상품인데 우리나라 상품을 갖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내 투자들이 해외 나가서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는 걸 국내에서 막는 이 제도를 오히려 국내 제도권 틀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그쪽 가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돼서 보호하는 게 맞고 상품도 투자자 선택권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어쨌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불안정을 강화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외환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근데 그 효과는 어땠는지 어쨌든 시장에서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 아니면 원래 뭘 잘못한 건지 한번 그 얘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효과는 어때요?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 실제로 홍콩에 그게 한 20조 정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로 해서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최근에 보면 17조 정도로 줄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국내분이 얼마 있었냐 보면은 국내 투자분도 줄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그거 얼마 줄지 않았냐 그러지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거기로 더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던 부분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더 출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네, 반도체 종목 자체가 지금 기대랑 우려가 막 서로 혼재되면서 그때 막 출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한 22%였거든요, 시총에. 근데 작년 말에 한 30%, 그다음에 금년 최근에는 53%. 그러니까 출렁이는 거에 맞는 면적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하튼 이게 레버리지 도입은 해외에는 원래
3배까지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외환 유출의 원인이 되니까 원래는 외환 안정을 위해서 국내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해외에도 있는 걸 국내에서 오히려 완화해서 만들었다.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요. 해외는 예탁금 제도도 근데 그래. 없고요. 교육 제도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와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ETF라는 그 용어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 상품에 ETF라는 건 이제 장기 분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 있는 거고 단기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ETF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저희들이 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 내에서는 다 했고요. 하여튼 그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그거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뭐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시행 자체가 뭐 즉시하거나 뭐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땡겨서 8월 5일 날부터 그 부분은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그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거기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여요. 네,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다 반도체들이 고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 6월 22일부터 지금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화 자금 유출입과 관련된 거는 이제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게 작년 전체로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 투자한 게 1,400억 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00조 대는 나갔다는 거고. 해외 뭐 기관 작년에만 개인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이 400억 불이고요. 기관이 1,000억 불 정도에서 작년에 1,400억 불이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작년 이제 4, 4분기 그럴 때 이제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올해는 기관들은 뭐 그 추세로 가는데 개인들이 전체 400억 불 한 게 올해 6월까지 28억 불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400억 작년에 연간 400억 연간 400억 불이니까 뭐 단순 반기하면 한 200억 불이 돼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순유입도 많고 28억 불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RIA 이런 조치도 했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하여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이 있어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진짜 어렵죠. 우리 부처 장관님도 일하기 어렵죠. 이거 하면 저거 문제고 저거 하면 이거 문제고. 자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어떤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갑시다. 네, 다음 할까요? 그럼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합시다. 이건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네. 요약해서. 네. 예, 식약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GMO 농산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되지만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하면 GMO 식품으로 표시하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법을 개정하고 7월 8일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 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비자, 업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설명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점검, 통관, 유통 단계별 정밀 관리 등 빈틈없이 관리해 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완전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비의도적 혼입치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연구로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 보고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가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이다, 아니다. 네. 이걸 알고 나는 유전자 변형된 그 재료로 만든 식품이지만 난 먹겠다. 싸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근데 그걸 하려면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 그 물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표시를 안 해줘서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완제품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제품에 없어도 이게 깜깜이었는데 당류, 식용유, 간장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장님 그 네. 말씀이나 보고서 내용 중에 네. 그 표현 GMO 성분이 남지 않는 네.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완전히 제거됐나? 네, 완전 제거됩니다. 이게 제조 근데 이게 동의가 공정에서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애들 콩, 지금 옥수수, 카멜라 뭐 이런 거라는데 네. 이게 유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그림으로 표시하지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모든 물질 유기물질, 예, 유전자, DNA.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를 중간에 살짝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산량을 늘리거나 뭘 하기 위해서 뭘 자주 바꿔서 뭐 이 식물에 동물 유전자를 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유전자를 아니요, 뭐 넣습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네, 그 그렇습니다. 천적 유전자를 집어넣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그 어쨌든 유전자가 변형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된장을 담궈요. 네. 그 된장을 담궈서 된장으로 간장을 만들어요. 네. 여기 보니까 간장, 당류 이렇게 식용 유지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짜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들어요. 네, 네. 유전자 변형이 된 식물로 만든 당류, 예를 들면 당, 네. 네. 간장. 네. 거기 분명히 콩의 성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전자가 제거됐다고 하는 게 유형물로 남지 않았다는 뜻이지 눈에 띄는 물질로 남지 않아 있다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변형된 유전자 자체가 제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제조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콩은 유전자를 다 제거해요? 콩기름을 짭니다. 콩기름을 짭니다. 네. 이 기름을 짜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리는데요. 그럼 콩기름에는 유전자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전자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제거가 되고 또 이것을 좀 더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PCR이라고 해서 대통령님 코로나 때 왜 우리 PCR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PCR 하면 모든 그 GM 유전자는 공통된 유전자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카세트 같은 게 있는데 이 집어넣는 카세트의 이 조각이 모든 GM 유전자는 공통인데 이걸 PCR을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게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이론적으로 제거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된장을 가지고 이제 간장을 만들잖아요.
그 된장의 핵심 재료는 콩이잖아요. 그 콩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된 콩이잖아요. 근데 그걸 짜서 간장을 뽑잖아요. 네. 거기에 콩에 변형된 유전자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믿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조 가공 공정을 잘 보면 네. 이 간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분해 공정이 있습니다. 산분해도 있고 효소 분해도 있고 이런 분해 공정이 있으면 단백질이 파괴가 되고 DNA도 이 조건에서 다 제거가 되는 그런 가공 공정의 DNA가 다 제거된다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네. DNA 최소한 그래서 그 DNA가 제거된 것을 저희가 PCR을 확인을 해보면 PCR은 굉장히 미량까지 우리가 식중독 검사할 때도 PCR을 쓰는데요. 그 PCR이라는 증폭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PCR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거는 있는 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지 얼마나 미량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건 다른 문제죠. 100% 완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그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아니 어떻게 유형물 내가 이때까지 듣기로는 유형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아니 뭐 된장에서 콩 성분은 다 제거됐으니까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 진짜 제거되냐. 그 유전자가 변형된 이 아주 미세한 이 물질이 싹 제거되느냐. 네,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신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안전함이 증명되었느냐, 불안정함이 증명됐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불안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안전함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런 논쟁거리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유전자 변형된 물질로 만든 제품인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게 증명됐느냐.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없다는 게 증명됐느냐. 이런 논쟁이거든. 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생산 물질 자체가 변형 식물인데 이걸로 만든 데서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 있냐.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 안전성 모든 GM 농산물 네. 식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심사, 독성 심사, 그리고 넌 GM에 비해서 그 GM을 했을 때 영양 성분이 바뀌었는지 그런 동등성 심사를 해서 안전성 심사를 아니니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했는지 불안하지 않다고 심사를 이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네. 이거 제가 얘기 뭐냐면 이게 유해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 네, 이 그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물질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라고 네. 표시를 해서 이게 일단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유해하지 않다. 아니지. 안전성 평가를 어느 정도 통과했다. 안전선까지 말씀. 보장이 됐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거 싫어. 나는 골라 먹을래. 아예 안 먹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전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지금까지는 이 선택권을 국민들한테 사실상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잖아요. 표시를 안 해줬잖아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네. 표시가 안 되시는 건 기본적으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표시를 하자 이런 건데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뭐 일부는 유보를 했다 나중에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더 연구를 하고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이런 건 다 이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이 식품에서 네. 주성분, 즉 이게 지금 콩기름 같은 건 콩이 주성분이지 않습니까? 주성분이 콩이나 뭐 옥수수인데 제조 과정에서 그 제거가 되는 것으로는 그 지금 간장, 당류, 식용유, 그다음에 술, 주류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주류는 사실은 소비자 단체에서 GM을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좀 적었고 그리고 주류는 네, 주류에도 일부 증류주에는 물론 와인은 아닙니다. 와인 같은 건 아닌데 주류도 일부 증류주에는 GM 농산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주류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그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간장이나 물엿을 또 혼합하는 소스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스류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책 연구를 지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전 모두 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고 전에 제가 받은 보고서는 그래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게 불분명해서 내가 드릴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시행하는데 일부는 나중에 추가 검토하겠다. 내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네,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제가 표시 대상 등이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이 그래서 아까 등자 써놨다는 거예요? 예, 표시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의도적 혼입치와 표시 대상 등의 지금 사회적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중에 판단하겠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3%를 쓰고 있는데요. 비의도적 혼입치는 이것도 지금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자, 그러면은 네. 내가 받은 보고서 내용하고 네. 지금 본 내용이 약간 똑같습니다. 예. 본인은 똑같이 썼는데 내가 보이기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 어떤 면이 다르게? 이게 어떤 거는 지금 시행하고 어떤 거는 나중에 시행하고가 분명하지 않아요, 선이. 지금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구분돼 보입니까? 잘 구분이 안 돼.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한다라고 저번에 내가 보고 받았거든요. 네, 간장은 올해 하고요. 네. 당뇨하고 식용유는 내년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여기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향후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표시 대상을 향후 계획. 예를 들어서 간장하고 당류 같은 거를 뭐 섞어서 만드는 소스나 그런 것들은 또 별개의 품목군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간장, 당류, 식용유지료 이 세 가지가 오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장만 올해 12월 31일부터 하고 네.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말부터 시행하고 네. 그 외에 우리는 3% 이런 비율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0.9%다. 네. 요거를 우리가 더 강화해서 더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낮게 이제 혼입되더라도 하여튼 네네, 낮게 강화하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죠. 경우에는 연구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네, 정책 연구를 빨리 시행해서 이 정책 연구가 지금 이미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정책 연구를 연말에 끝내고 이 자, 그러면 연말부터 이래 다시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3% 비율로 3%가 포함된 거는 이제 시행을 하는데 네,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 식용유지는 내년 말에 네. 하겠다. 네, 네. 왜 이렇게 미룹니까? 그냥 올해 같이 하면 안 돼요? 아, 그것이 지금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아 있는 물질에 대한 거고. 네, 예. 있으면 표시해 주는데 뭘 이렇게 망설입니까? 아, 그게 이제 업계에서 넌GM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실 거기 때문에 넌GM 옥수수나 넌GM 콩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 재배를 하면 재배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넌GM 식품과 표시하고 GM 이거 지금은 콩을 GMO 말고는 지금은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GMO 들어있는 간장입니다. 간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류입니다. 식용유입니다로 표시했다가 신속하게 국내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국내 콩으로 GMO 아닌 겁니다라고 아예 이건 GMO 없는 겁니다. 넌 GMO라고 하면 딱 비교돼 줬잖아요. 이 GMO 든 거, GMO 안 든 거 딱 표시해 준 소비자가 이거 GMO 안 든 거구나. 좀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 말로 업자들이 넌 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둬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룹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간장 같은 경우 간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소비되는 간장이 30만 톤 정도가 있습니다. 30만 톤 정도가 있는데 이 3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지금 대두 수요로는 이 30만 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만들고 오히려 표시하라니까요. 왜 지금 내년까지 쉽게 말해서 표시 안 하고 국민들한테 알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래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지금까지 나는 국민들이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아마 GMO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서 드신 분들 많을걸요. 내가 오늘 아마 이 국무회의를 보고 국민들께서 그게 GMO였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넌 GMO 사 먹어야지. 우리 애들 유전자 조작 안 하는 식품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왜 선택권을 안 주냐고요. 어차피 대통령님, 네. 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이쪽입니다. 예. 우리 민정비 시장이군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말씀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가 1위고 저희 특별시가 2위거든요. 콩 생산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넌지에모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산 콩에도 표시제도 즉 인증 마크를 도입하자는 건의를 농식품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거다라는 걸 표시하자? 그렇죠. 그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비싼 콩으로 만든 그게 아직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두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실제로 국산 콩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콩 생산하는 전남북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 얘기죠. 저런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부수적 효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국제 무역 통상 문제 때문에 저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게 맞다. 있는 사실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예를 들면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는데 불편하다.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아니 그건 업체 입장이고 우리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표시해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1, 2번 한번 해볼까요? 방송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 많아요.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래 합시다. 네. 12월, 이렇게 지금 일종의 3단계가 된 거에 보니까 네. 간장은 올해 말, 네.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말, 네. 그리고 0.3%가 아니고 그 이하로 혼입되어 있는 거는 추후에 연구해서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를 다시 좀 땡겨서 네. 12월 말에 간장은 하고 당류, 식용유를 못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이걸 올 연말에 같이 시행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거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미 EU에서는 0.9%로 표시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3%는 표시하고 2.99%는 표시 안 하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것은 좀 아니고 그래요? 일단 그럼 정책 비공개 연구해서 하실래요? 이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 얘기하시죠. 네, 농식품부 대부분 다 정리가 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GMO 완전 표시제 저희 부에서 마련한 대응 계획인데요. 네.